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송변 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토론에? 송변 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요. 일단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일부만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오케이. 예, 앞에 거 다 빼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일기 유보통합 추진단까지는 그래도 꽤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행정적 통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고 그때 나왔던 기본 원칙이 뭐였냐면 행정 개정을 통합을 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합 모델을 만들어지면 통합 모델로 향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통합해 간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된 것부터 실행을 하고 실행하면서 합의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원칙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원칙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기 이보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정부조직법 따라서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부터 유보통합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를 풀어갈 의지도 없었어요. 역량도 없었죠. 다시 말해서 그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이 중요한데 시도청이 집행하고 있었던 그 정부 매칭, 중앙정부에 나오는 그 매칭 경비도 못 주겠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비도 못 주겠다. 한 5조를 못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그 교육부는 뭐 협상, 그 지역별로 협상을 하는 동, 뭐라는 동 해가지고 한심한 그 지경이죠.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시간을 끌면서 겨우 한다는 거 시범학교. 시범학교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르겠구나. 초중고에서 그 교육부가 그동안 한 50년 넘게 자기들이 뭐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연구학교라는 거예요. 연구학교라고 하는 게 천하에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연구학교라고 해서 2년 정도, 1년 내지 2년, 뭐 길면 3년 정도 연구학교를 지정을 해서 연구를 시켜놓고 그거 결과를 나중에 발표하는데 발표된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교육부의 정책이 옳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내고 나면 그건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현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사실 일개 유보통합 추진단이 진행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될 때까지는 유보통합 방안에 대한 그 논쟁이나 아니면 이상한 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재정 마련은 못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논쟁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연 말단의 문제를 논쟁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엉켜버린 거예요, 일이. 그리고 이 교육부의 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면서 아까 방금 전까지 나왔던 뭐 이음교육이니 뭐 뭔가 가르쳐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애들 똑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초중고적인 사고방식들을 영유하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죠.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유아교육법에도 무상교육이 있고 이제 영유아법에도 무상교육이 있지만 사실은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이런 특례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무상교육을 했었어요. 뭐 고등학교 교부까지 주고, 교과서는 물론이거니와 뭐 수학여행 다 공짜예요. 100% 공짜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상교육인데 영유아 쪽의 무상교육은 950,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이렇게 보인 것처럼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청의 돈까지 끌어당겨다가 무상교육을 해요. 근데 지금 영유아는 어때요? 시도청이 마땅히 줘야 할 돈까지도 못 주겠다고 버티는데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부가. 또 교육부는 행안부에다가 쩔쩔매고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영유아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냥 교육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유치원에는 이제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145명이었고 어린이집은 간호사 점까지 포함해야
872명이에요. 이건 1000명 이상 시설, 100명 이상 시설만 놓은 건데 전체 시설을 다 넣으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겠죠.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개 학교인데 사실 전체 학교는 6164개예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시설이 4300인데 전체는 6163인데 보건교사가 6424예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는 큰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씩 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영유아들 더 다치기 쉬운 영유아, 더 아프기 쉬운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사건 뭐 간호사건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초등학교부터는 갑자기 얘들은 우리 국민인가? 얘들만 국민인가요? 큰 학교에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씩이나 배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말은 했는데 균등하게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격차 해소라고 말을 할 적에 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들 사이에서의 뭐 균등한 교육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초등, 영유아와 중등, 영유아와 고등학교나 그 대학까지 볼 때 종적인 평등도 평등해요. 균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영유아는 국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는 지금 보면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교육부에 맡겨놓으면 구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통합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공성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시설 설립자가 공립이냐 사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영유아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영유아를 최고의 말하자면 잘 대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공공성이죠. 근데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공공성이 높으냐 하면 저는 글쎄요. 제가 세종시 교육청에 있어봤지만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위협하다.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가 뭐 공공성 얘기하면서 공립유치원을 통합 모델로 삼는 건 저는 애초부터 반대를 해왔고 지금 어린이집이든 뭐 이쪽에서도 해왔던 그 수많은 교육들이 결코 공공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있잖아. 교육부에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이 넘어가 있는데 교육청으로 아직 안 넘어가 있는데 이거 빨리 넘기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육청을 넘겨놔야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개정 교부금법을 고쳐가지고 보육사업에 이제 교부금이 쓰이도록 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정 문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의 대부분은 돈의 문제예요. 돈.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시범학교 얘기하면서 시간 끌고 다른 건 논쟁 붙여가지고 시간 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5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 줄로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2023년도에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던 아이들 숫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아이들의 숫자를 파란색으로 그어놨어요. 2023년도 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2028년도에 가면 모든 영유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까지 포함한 영유아의 숫자와 초등학교 숫자가 23년도에 있는 교육부가 관장하던 아이들 숫자하고 똑같아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이 엄청이 줄고 있는데 지금 초등애들도 엄청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유아 아이들이 줄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이 줄고 있어서 28년도쯤 가면 23년도의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모두 포함한 아이들의 교육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8년도만 가도. 그러면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시도청으로부터 니들이 쓰던 돈 좀 줘, 계속 줘라고 말할 때 한 4, 5년만 더 받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 3년이든 4년이든 5년 그동안만 좀 줘라고 타협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타협을 해서 중앙정부가 관장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쓰던 돈을 받아내면 28년도만 넘어가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까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걱정될, 지금 당장 그렇게만 해주면 돈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뭐 마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면 천문학적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아까 보셨던 건 기존 입법 예가 보면 지방교육지정교부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을 신설한 바 있잖아요. 이것처럼 유보통합 특례 조항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도교육청의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지나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교육지정교부금에서 충 돈이 되니까 우선 하자. 우선 하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 아까 보신 그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조항이 아니라 유보통합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뭐 시간 많이 되니까 줄이면 일단은 유보통합을 통한 단일 체계를 구축하는데 교육청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논쟁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라도 선 상태 그대로 두면 돼요. 어린이집 어린이집대로 유치원 유치원대로 그냥 교육청 교육감 관할에 두고 양 기관에 격차에서부터 들어가면 되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어당 교사 수나 이런 것들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개선하면 그래서 양측 양 기관의 시설이든 아니면 뭐 여건 교육 여건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 그 상태에서부터 다른 토론은 더 쉬워져요, 지금보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논의만 하고 현재 재원 중인 아이들은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2, 3년만 지나면, 우리 그래, 2,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어. 아니요. 2, 3년 동안 걔들은 다른 학교로 초등으로 올라가 버리고 영원히 걔들은 평생 동안 그 질 좋은 영유아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당장 실행해 가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합의 가능한 것, 우선 통합, 우선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는 건데, 그 중에 상당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은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첫째는 법을 통과시키자. 올라가는 거. 두 번째, 교육부에 맡기면 안 된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그 시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돈, 그거 한 5년, 뭐 징징거리면 3년, 앞으로 3년 정도 넘겨주고 그다음부터 니들이 써라. 그리고 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할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 아까 말한 뭐 2년이 뭐야 교사 자격이 뭐 어떠니 저떠니 문제는 우선 격차에서부터 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저 공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요.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0세, 2세, 3세, 5세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게 결코 현재 있는 공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나누는 게 오히려 그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제가 교사들의 교권 문제를 그동안 평생 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 결코 현재 있는 공립선생님들한테 연령 구분해서 자격을 한정하는 게 현재 있는 재직 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유연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시간이 뭐니까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점생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토론 해주셨네요. 지금 고등학교,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교해 놓은 것도 실감나네요. 그렇게 보니까 역시 영유아 교육이 좀 홀대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뭐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격차 해소부터 하면서 토론하면서 풀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교육부에 맡기지 말고 지자체도 껴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이야기도 좀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20분이나 지나버려서 들어와서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은 이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시 중심 이 전환에 이 고리가 어떻게 보면 영유아 교육에서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영유아 교육의 이 돌봄과 교육이 통합되는 원래 우리는 통합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되는 요게 이 교육에도 이제 돌봄이 좀 들어가서 통합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오늘 계기로 새로운 또 요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